대통령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선고 직전에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하야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역임한 광노현 전 서울교육감 초대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광노현 전 교육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교육감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네, 여전히 저도 촛불 시민의 한 사람으로 예. 열심히 참여하고 또 이 사태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 지침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교육이 바른 길로 들어서기 위해 여러 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교수님 전공 분야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그 박근혜 탄핵 심판. 자,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에서 박근혜 하야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읽히십니까? 예, 뭐 두 가지겠죠. 아무래도 탄핵을 모면하자는 것과 예. 이른바 탄핵의 주원 글씨를 지어보자. 예.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른바 정치적 해법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야를 하고 나면 이제 정치권이 합의해서 수사를 대선 후로 미루자. 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자. 이런 이제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른바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정치적 합의에 따른 사면의 길로 예. 가보자. 뭐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사법 처리를 피한다. 지금 뭐 특검이나 앞서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보면은 박근혜 씨는 대통령직을 잃는 순간 뭐 감옥행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무슨 수로 그 사법 처리를 면한다는 겁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의 합의로 예. 국민 분열이 우려된다. 국론 분열이 너무나 우려된다. 예. 이런 명목을 붙여서 예. 사법 처리 수를 늦추고 또 아예 안 하는 걸로 예. 합의를 보자는 뜻이겠죠. 예, 이미 예. 새누리당이 분파로 만들어진 예. 그 자유한국당인가요? 거기하고 바른정당이 그런 쪽에 이른바 정치적 해법들을 뒤늦게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 상황에서 이제 박근혜 수사 기소가 계속되면은 이 박근혜를 지지하는 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뭐 아스팔트에 뭐 핏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실은 이제 박근혜의 어떤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한 이 끈앞풀들의 선전선동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교육감님, 그 박근혜 하야설과 관련해서 지금 최대 논점은 뭐냐면은 만약에 박근혜가 하야했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인용, 기각이 아니라 각하될 가능성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본래 이제 이게 탄핵은 국회의원 파면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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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파면 대상자가 사라졌으니까 예. 그만뒀으니까 각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라고 예. 그 진보적 법학자들의 그 텔방 모임이 있어요. 예, 예, 예. 거기에서 그 우리 후배 교수들, 동료 교수들이 토론을 했는데 결론이 아주 간명하게 납니다. 예. 우선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징계 심리 과정 중에는 사표를 낼 수 없게 돼 있어요. 예, 예, 예. 예, 뭐 대통령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그 절차가 적용이 돼야 될 거고요. 예. 특히 탄핵과 관련해서는 국회법 134조에 예.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한 후에 그러니까 예. 징계 요청을 한 것이죠. 예. 파면 중징계 요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헌재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해서 헌재가 예. 탄핵 여부,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기간 중에는 예. 어떤 그 탄핵 피소추자도 그 임명권자가 해임을 하거나 예. 또는 사직원을 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탄핵소추 받는 공무원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국무위원도 있을 수 있고, 판사도 있을 수 있고, 예. 법에 정한 여러 헌법기관장이 있는데요. 예. 이 경우에 임명권자는 다 많은 경우 대통령이든가 대법원장이든가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사표를 내도 수리하지 못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예. 절대로 해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네, 그 얘기는 일단 탄핵 소추 전임은 몰라도 예.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예. 사직할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 탄핵 심판을 기다릴 뿐이지.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의 임명권자가 누구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죠. 그렇죠. 그게 사실 예. 쟁점입니다. 그 근데 임명권 대통령의 임명권자는 사실 국민이에요. 예. 투표입니다. 선거.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모든 선출직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당선증을 주는데 예. 이거야 뭐 요식행위고 이제 행정적 확인이죠. 그렇죠. 예. 실제로는 이제 주권자가 결국은 선출직의 임명권자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이제 정 얘기하면 국회의장, 국회가 이제 국민 대표기관이니까 예. 그 국회의장한테 사직서를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근데 국회법 134조든 아니면 공무원법상 징계 요청이 된 사람의 사직원을 수리할 수 없는 이 법리는 확고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법리의 예외를 예. 또는 특례를 만들 이유가 있느냐?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가 끝나기 전에는 그 탄핵 심리를 진행 중에는 대통령이 사직원을 내도 그 사직원의 수리 주체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예. 그 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에 쓰여 있는 거니까요. 예. 그 논쟁은 뭐 확실하게 법적으로는 정리가 될 수 있죠. 다만 이제 막 정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명시적으로 법에 대통령의 경우에는 해서 따로 예.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들지 몰라도 예. 법이라는 거는 예. 우리가 얼마든지 법의 정신, 법의 취지를 예. 존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법의 예. 문헌이 아니라 법의 정신을 존중해야 되는 것인데 예. 그렇게 볼 때 국회법 134조가 대통령 사임의 경우에 준용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사직원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우리 교육감님 말씀대로 보자면은 국회법 134조에 임명권자는 탄핵 소추를 당하고 있는 사람의 사직서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인데, 해임해서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이 임명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임명권자를 이제 우리 교육감님은 국민으로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국민이 지금 대통령의 사직서를 받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 탄핵 소추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근데 이제 이 사실은 작은 틈만 있으면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려는 자들이 이제 박근혜 일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법 어디에도 대통령은 사직서를 어디다 내라 이런 내용이 없으니 대통령은 사직서를 낼 대상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무효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대통령이 사임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에도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한테 냈다는 것 같고요. 예. 그 당시에는. 예.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 이 양반은 어디 냈다는 기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임 발표하고 말았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법문헌주의로 따진다면은 법의 미비인 측면이 있죠. 그러나 이미 법의 정신이 너무나 명확하단 말이에요. 예. 탄핵 소추가 이루어져서 탄핵 심판 중에는 사임을 해도 받아줄 수 없다. 라는 게 법의 확실한 정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일반 공무원에게도 다 적용되고 있잖아요. 지금 탄핵 대상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 모두에게 이 사람들이 징계 절차에 돌입을 했으면 사표를 내도 수리할 수 없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다만 지금 같은 경우를 거울 삼아서 그것이 분명해지면 더 좋은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대통령 사표 수리 절차라든가 또는 탄핵 심리 기간 중에 대통령이
사표를 낼 수 없다든가 하는 식으로 예. 명문으로 입법을 하면 더 좋겠죠. 예.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법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워낙 상대가 만만치 않은 쓰레기들이라서 이게 참 우리 교육감님 말씀대로만 딱 이렇게 법이 적용되면 좋겠는데,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님 그 올린 글을 보니까 네. 이제 박근혜가 이제 사표를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냈단 말이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박근혜 씨가 번복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건 헌재가 탄핵안을 재상정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고, 이럴 그 시나리오는 좀 무리한 그 시나리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상대가 하도 이상한 짓을 서슴지 않다 보니까 별의별 상상을 다 하게 되는 건데요. 예. 유비무환의 관점에서 예. 이런저런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 또 거기에 따른 법리적 대응을 강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예.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너무 상대방이 갖고 있는 능력을 과대평가한다든가 또는 그 법의 그물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거든요. 예. 법은 생각보다 허술하지 않아요. 체계적 해석 같은 걸 하고 법의 정신과 취지를 잘 감안을 하면요. 대부분 올바른 답이 내재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상대방의 법 실력을 이른바 시민의 법감정, 법의식, 또 법질서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법 원칙 이런 거를 뛰어넘으려는 그 얄팍한 법 기술과 법대 때법 이런 거에 쫄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저쪽을 키워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한편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과도한 상상력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분명한 법의 원칙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선언하고 그것을 촉구하고 그 적용을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할 바를 다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그렇다면은 만약에 박근혜가 그 하야를 선언할 경우 여기에 그 헌법재판소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헌법 탄핵제도의 의미를 제대로 생각한다면 또 국회법 134조의 취지를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한다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것은 오직 임박한 탄핵을 모면하려는 꼼수로 규정을 하고 그 꼼수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일 리는 없을 것이다. 세상에 법의 정신과 취지가 꼼수에 휘둘리는 것만큼 법의 지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없고요. 그렇죠. 그런 법 기술자들한테 그런 농간에 휘둘린다는 거는 우리가 상상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중차대한 국가사에서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사안에서 어떤 것이 꼼수고 어떤 것이 정수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생각하고요. 이미 국민의 명령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여전히 80% 가까운 국민들이 탄핵해야 된다고 인용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또 70% 넘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가 지금이 때라고 더 이상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전에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 두 사실을 종합하면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미 시민의 법감정이 압도적으로 탄핵 심판을 인용적으로 끝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차대한 시간에 어떤 법적 불확실성도 사람들의 의식 속에 가슴 속에 뿌리박은 법감정과 법의식 정의관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그것은 법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교육감님,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어졌던 17차례의 변론 소식을 접하시면서 이건 확실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렇게 100%로 확신하시는 상황에서 지금 막판에 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변호사들의 거의 막짓에 가까운 이런 행동들,
이 행동들에서 어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정신 나간 사람들의 그냥 무지막지한 행동이다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면 됩니까? 일단 사법 과정으로 넘어온 이상은 네. 그 절차적인 부분을 최대한도로 그 유리하게 활용한 공간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은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데요. 예. 다만 그것이 얼마나 악용하고 있고 오남용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지 그것을 판단 못할 바보는 없거든요. 예. 얼마나 무리한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 국민들이 다 심판하고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뒤에는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과 법원 측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이것을 무시할 만한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봐요. 예. 저희가 이런 국가 권력의 농단에 대항해서 법과 원칙을 세우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이것은 사실 공무원 된 사람들의 가장 큰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 중에서도 사법권을 갖고 있는, 특히 헌법의 원칙을 밝힐 그 아주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는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예.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이런 순간이 헌법의 권위를 살려야 될 시간일 거고요. 예. 여기에서 흔들리는 헌법재판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토요일 위대한 촛불이 또 밝혀질 텐데 우리 시민들에게 또 격려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번 촛불 시민혁명의 지도 원리라는 건 우리가 늘 부르는 노래에 간명하게 표현됐다고 봐요. 예. 우리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고 믿고 있고요. 예. 우리는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진실이 결코 침몰하지 않다고 믿고요.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세상은 좀 더 나은 쪽으로 바뀌게 돼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번 탄핵 심판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힘들어도 뭐 1차 승리가 만약 탄핵 소추였다면 네. 탄핵 인용을 향해서 네. 또 내일도 그 다음 주도 계속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붙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장시간 이렇게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예, 교수님. 제가 말씀드린 많은 것들은 여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의 동료 교수와 후배 예. 교수들의 토론에 힘이 분 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광노현 전 서울교육감 말씀 함께 하셨죠. 이분이 이제 법학자십니다. 방송통신대학교의 법학과 교수를 하시다가 서울교육감이 되신 건데요. 광노현 교육감 말씀은 이렇습니다. 국회법 제134조는 탄핵 소추를 당한 공직자가 있으면은 그를 임명한 사람은 탄핵 소추를 당한 사람의 사직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 해임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의 임명권자는 누군가? 임명을 한 사람이 없죠? 선출됐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국회법 134조에 나와 있는 임명권자는 탄핵 소추당한 공직자를 자를 수 없다. 이 내용은 대통령과 무관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소속의 법학자님들 말씀은 그 임명권자는 탄핵 소추당한 공직자를 자를 수 있는 그 임명권자는 국민이다. 그런데 국민은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한 상황이라면 그 대통령의 사직서를 받아서도 안 되고 또 해임해서도 안 된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는 뭐 사직서를 내건 말건 상관없이 그냥 아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법리가 통해야 말이죠. 상식이 통해야 말이죠. 아이고, 이런 악귀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2012년에 박근혜 찍은 사람들 각성하세요. 뭡니까 이게 도대체? 라는 이야기가 목구멍까지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정신, 법의 취지를 존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의 문헌이 아니라 법의 정신을
존중해야 되는 것인데 예. 그렇게 볼 때 국회법 134조가 대통령 사임의 경우에 준용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사직원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우리 교육감님 말씀대로 보자면은 국회법 134조에 임명권자는 탄핵 소추를 당하고 있는 사람의 사직서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인데, 해임해서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임명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임명권자를 이제 우리 교육감님은 국민으로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국민이 지금 대통령의 사직서를 받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 탄핵 소추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근데 이제 이 사실은 작은 틈만 있으면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려는 자들이 이제 박근혜 일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법 어디에도 대통령은 사직서를 어디다 내라 이런 내용이 없으니 대통령은 사직서를 낼 대상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무효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대통령이 사임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에도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한테 냈다는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 이 양반은 어디 냈다는 기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임 발표하고 말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법문헌주의로 따진다면은 법 대상자가 사라졌으니까 그만뒀으니까 각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라고 그 진보적 법학자들의 그 텔방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우리 후배 교수들, 동료 교수들이 토론을 했는데 결론이 아주 간명하게 납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징계 심리 과정 중에는 사표를 낼 수 없게 돼 있어요. 뭐 대통령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그 절차가 적용이 돼야 될 거고요. 특히 탄핵과 관련해서는 국회법 134조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한 후에 그러니까 징계 요청을 한 것이죠. 하면 중징계 요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헌재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헌재가 탄핵 여부,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기간 중에는 어떤 그 탄핵 피소추자도 그 임명권자가 해임을 하거나 또는 사직원을 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탄핵소추 받는 공무원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국무위원도 있을 수 있고 판사도 있을 수 있고 법에 정한 여러 헌법기관장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임명권자는 다 많은 경우 대통령이든가 대법원장이든가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사표를 내도 수리하지 못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절대로 해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일단 탄핵 소추 전임은 몰라도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사직할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탄핵 심판을 기다릴 뿐이지. 근데 이제 대통령의 임명권자가 누구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죠. 그렇죠. 그게 사실 쟁점입니다. 그 근데 대통령의 임명권자는 사실 국민이에요. 투표입니다. 선거. 그죠? 그러면 이제 모든 선출직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당선증을 주는데 이거야 뭐 요식행위고 이제 행정적 확인이죠.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주권자가 결국은 선출직의 임명권자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정 얘기하면 국회의장, 국회가 이제 국민 대표기관이니까 그 국회의장한테 사직서를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국회법 134조든 아니면 공무원법상 징계 요청이 된 사람의 사직원을 수리할 수 없는 이 법리는 확고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법리의 예외를 또는 특례를 만들 이유가 있느냐?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가 끝나기 전에는 그 탄핵 심리를 진행 중에는 대통령이 사직원을 내도 그 사직원의
수리 주체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 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에 쓰여 있는 거니까요. 그 논쟁은 뭐 확실하게 법적으로는 정리가 될 수 있죠. 다만 이제 막 정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명시적으로 법에 대통령의 경우에는 해서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들지 몰라도 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법에 좀 가보자. 뭐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법 처리를 피한다. 지금 뭐 특검이나 앞서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보면은 박근혜 씨는 대통령직을 잃는 순간 뭐 감옥행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무슨 수로 그 사법 처리를 면한다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의 합의로 국민 분열이 우려된다. 국론 분열이 너무나 우려된다. 이런 명목을 붙여서 사법 처리 수를 늦추고 또 아예 안 하는 걸로 합의를 보자는 뜻이겠죠. 이미 새누리당이 분파로 만들어진 그 자유한국당인가요? 거기하고 바른정당이 그런 쪽에 이른바 정치적 해법들을 뒤늦게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박근혜 수사 기소가 계속되면은 이 박근혜를 지지하는 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뭐 아스팔트에 뭐 핏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실은 이제 박근혜의 어떤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한 이 끈앞풀들의 선전선동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교육감님, 그 박근혜 하야설과 관련해서 지금 최대 논점은 뭐냐면은 만약에 박근혜가 하야했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인용 기각이 아니라 각하될 가능성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본래 이제 이게 탄핵은 국회의원 파면이잖아요. 근데 대통령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선고 직전에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하야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역임한 광노현 전 서울교육감 초대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광노현 전 교육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여전히 저도 촛불 시민의 한 사람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또 이 사태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 지침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이 바른 길로 들어서기 위해 여러 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교수님 전공 분야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그 박근혜 탄핵 심판. 자,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에서 박근혜 하야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읽히십니까? 뭐 두 가지겠죠. 아무래도 탄핵을 모면하자는 것과 이른바 탄핵의 주홍 글씨를 지어보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른바 정치적 해법 아닙니까? 그래서 하야를 하고 나면 이제 정치권이 합의해서 수사를 대선 후로 미루자. 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이런 이제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른바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정치적 합의에 따른 사면의 길로